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예, 오늘은요 4월 4주차 위클리 교통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역 환승센터 신림선 수도권 광역버스 증차. 예, 그 전에요 한 가지 좀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그 여름 전후로 해가지고 역세권 탐사대를 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를 했고요. 원래 뭐 6월, 7월 준비를 했었는데 올 장마가 조금 일찍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5월 달로 좀 땡겼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좀 고려해서 토요일도 좀 일부 좀 집어넣습니다. 혹시라도 역세권의 신설 교통망입니다. 특히 신설 지하철과 관련해서 좀 미리 좀 가보고 싶다. 어디가 생기는지. 아무래도 좀 전문가와 함께 가면 좀 내용들을 좀 설명도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한 번에 많은 인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 딱 1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링크 아래에, 이 아래 설명 안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다. 철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그런 좀 의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일단 빠지시면 좀 곤란합니다. 모든 것들을 좀 다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일정에 약간의 이제 비용도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내용을 좀 봐주시고 한번 수도권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꼭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2년 역세권 탐사대 모집, 총 5일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는 5월 14일, 21일, 28일, 그리고 평일이 좀 두 번 들어갑니다. 17일, 14일. 작년에는 제가 평일로 항상 했다가, 평일에 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여름 휴가를 쪼개서 이렇게 다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급적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토요일을 좀 최대한 넣었고요. 그래도 좀 평일에 일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요? 라고 했을 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선 따라 좀 가면 좋겠지만 이제 거리상, 여건상 그렇건 좀 힘들고요. 지역에 따라 여러 노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GTX A, B, C, D 노선 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신도시와 관련된 노선,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에 관련된 노선들을 중심으로 다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요, 무려 10개나 예정역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상황들 좀 설명해드리고요. 조금 투자 얘기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차를 보면 한강 주변으로 강북입니다. 그래서 뭐 GTX, 신호선, 8호선, 9호선, 7호선 연장 이런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일차입니다. GTX 이제 A 노선 맞죠? A 노선이 좀 들어가고 뭐 수서 광주 라인, 그다음에 3호선 하남 교산 연장, 그다음에 또 뭐 기타 그다음 경강선 뭐 이런 것들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일차 뭐 동탄 인도건선, 그다음에 신호선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신호선 연장 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연장 노선도 좀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뭐 경강선 일부 좀 갈 것 같고요. 4차 이제 국가철도망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일차 이제 GTX B 노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D 노선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천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신안산선 일부, 이렇게 4일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5일차는 GTX A 노선, 그 다음에 뭐 3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뭐 신분당선, 뭐 기타 등등 또 여러 개 관련된 노선들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총 5일 동안 함께하는 어쩌면 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길 예정역에 대해서 좀 미리 가보는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래 댓글, 이 아래 설명에 좀 참고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요, 모든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약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까지 이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A3 용지예요. 엄청나게 큰, 대형, 이런, 브로마이드, 이런 겁니다. 그게요, 한 장, 두 장이 아니고요, 총 40장. 40장이 들어있습니다. 역세권 투자지도 책이 이 정도가 A4잖아요. 이런 A3가 40장이 들어가 있는 이런 대형 프로바이드를 받을 수 있는 또 조로의 기회고요. 물론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 약간의 과제도 수행을 하신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좋은 이벤트 여러분들께서 노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책임을 지고 매년 준비하고 있다. 조금 더 진보된 내용으로 또 더 준비된 이런 이벤트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주차 얘기입니다. 광역버스 40개 노선 전세버스 16차 중대, 중차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에, 운행한다라고 해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는 크지 않고요. 이런 게 다니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고요. 이제 한우진 시민기자, 철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신 분이죠. 서울에서 아마 시민기자로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GTX, 특히 삼성역, A노선의 삼성역 환승센터가 당초 미래신사선이 지하 7층에 위치하려다가 이 단면상의 내용을 좀 보면 아무래도 GTX A와 C노선은 거리가 멀고 아무래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텀이 있다. 그거에 비하면 미래신사선은 약간의 경전철과 가까운 거잖아요. 좀 더 자주 다니고 그래서 그런 편의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위쪽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강남동,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중입니다. 요게 지금, GTX 노선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삼성역입니다. 삼성역이고, 여기가 봉은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엑스 건물,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하로 언더패스로 간다라고 좀 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은 약간 데크보다는 이게 언더패스라는 개념이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평에 대한 이 보행로가 확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이 측면의 광장부가 크진 않지만 지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여기서 살짝 들어가는 정도, 나오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무와 여기 있는 업무를 지상으로 연결했다는 의미, 그리고 여기가 봉은사입니다. 여기가 거리가 한 700~8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이렇게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고 이 아래 지하 6층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 삼성역이고요. 여기가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입니다. 요 구간이 전부 개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8년까지 염두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그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일부 구간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막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회 도로, 약간의 좀 벗어난 도로로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미래신사선 승강장 위치가 당초 GTX A 노선, C 노선에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다 라는 개념. 그리고 A 노선과 C 노선은 한 층에 같이 배열을 했습니다. 바로 타고 옆으로 타서 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A 노선이 가운데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빨간 선이 A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C 노선이 양옆으로 돼서 바로 이렇게 환승해서 이동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GTX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GTX 삼성역입니다. 그 이동하는 거, 갈아타는데 있어서의 편리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로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미래신사선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107, 106역 여기에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상으로 위치가 되어서 가고 있다.
현재 경전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래신사선도 올해 아마 이제 우선 협상자가 지금 GS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이제 진행하는 이러한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쯤에 협상에 대한 체결 그리고 본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두고 뭐 외국 사례들, 그리고 왜 이게 이런 도시철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가까운 데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좀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림에서 도시철도 최초 승인검사 내용은 안전하게 운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다음 달, 맞죠? 좀 있으면 곧 신림선 개통을 할 겁니다. 날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지하철 신분당선 신사역까지도 아마 같이 개통을 할 겁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또 하나의 서울 중심에 철도가 생겼다. 신림선이라는 게 등장했고요. 현재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시면 그 위에 보여있는 노선들과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총 22개입니다. 이제 신림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23개. 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신분당선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노선은 아니고 별도의 색깔이 하나 더 표시가 되겠죠. 신림선이. 앞으로 10년 후 GTX A 노선이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노선들이 또 신안산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노선들, 그럼 한 30개 되겠죠. 또 20년 후 4차 국가철도망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도권 중심의 지하철이 한 40여 개까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0년까지 역세권에 대한 의미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지하철이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은 다 지하철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하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수도권에서 지하철이 없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특히 교통망, 특히 지하철에 조금 더 의미를 두시고, 가급적 출퇴근이 용이한, 그리고 출퇴근과 관련된 업무 단지가 직접 또는 갈아타더라도 한 번에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이런 라인들과 노선들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 그러한 라인들이 받쳐주면 그 후광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조금 더 주거로서의 기능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단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면 가격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은 꼭 서울 도심이 아니라 수도권에 조금 외곽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주변의 학군이나 이런 단지의 모습들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라고 한다라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가격도 받쳐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GTX 현장 차전 인수위 원희룡 서울 출퇴근 30분대 만들겠다.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GTX 현장 차전 인수위 원희룡 출퇴근 30분대 만들겠다. 수도권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GTX A 노선 KR 한국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다음에 대리 A 노선을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죠. 이렇게 A 노선 이렇게 국토교통부 이렇게 안전부를 쓰고 성동구에 방문을 했네요. 609 현장에 방문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부 다 대심도 철도기 때문에 원통형 굴착기로 터널을 굴착하면서 친환경 공법인 TBM 공법입니다. 통상 이렇게 저희는 나트륨 공법을 많이 씁니다. 그거는 그냥 폭탄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집어넣고 쫙쫙 터뜨려가지고 빨리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TBM이라는 건 이렇게 굴착 형태로 이렇게 이런 차량 같은 큰 대형 차량 같은 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긁어내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양면에 있는 그런 집안들을 이렇게 막 쇼크리트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은 TBM 방식이 처음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연장이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속도도 보통 공사 속도가 한 2배 정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도 거리가 일정하게 한
한 4, 5km, 한 5km 정도 넘어가면 TBM 공법이 단가도 좀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렇게 뚫고 가는 거다. 그런 것들로 보면 되고, 그러한 현장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통형, 이런 형태겠죠. 그 안에 이제 터널을 넣고, 이 안에 이제 노반을 넣고, 그 다음에 궤도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매석 중간중간에서 뚫고, 장비를 싣고 내려가서 계속 뚫고 가고요. 또 일부 구간은 또 낮은 공법으로 지금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서울하고 경기도 30분대, 출퇴근은 30분 안에 시대적 소명이다. 그래서 GTX-M는 더 커졌다.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GTX를 왜 봐야 되는지, 왜 의미가 큰 건지,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각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리시 별내선 영명 장자호수 공원 구리 동구릉 보겠습니다. 파이낸셜입니다. 모였습니다. 구리시 지명위원회, 각 지역은 지명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우선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그 의견들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8호선 연장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카카오 지도로 제가 좀 치고 싶은 건 이제 구리시다. 구리시다 그러면 여기 구리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선이 8호선이 쭉 따라 올라오는 거고 교문동, 교문동 일대, 원래 토평역 이렇게 표시했는데, 토평동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교문동, 수택동,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데는, 영명을 어떤 동네로 붙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약간의 중립적인 이름이 뭐냐? 장자호수 공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호수 공원역이라고 처음에 불린 거고요. 원래 별내 두 번째 연장선입니다. 별내 두 번째 역, 별내 세 번째 역, 별내 네 번째 역. 보통 약칭은 그렇게 땁니다. 두 번째 역이 위치는 여기인데 동네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가장 상징적인 장자호수 공원역이라고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구리역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또 구리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구리역을 쓰는 거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유통 구매 시장이 있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게 어디죠? 동구릉입니다. 동구릉이기 때문에 이걸 할래 하다가 이게 더 상징적이다. 그리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호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라인이 구리시입니다. 여기서 구리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이제 남양주시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구리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다. 정하면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다시 그 얘기를 전달해 주고요. 전달된 내용이 나중에는 정부적 명칭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이렇게 호칭이 됐다. 그리고 구리역의 밑에는 구리 전통시장 부기명 이제 처음에 쓸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민간한테 이렇게 제안해서 좀 비용을 받고 쓰기도 합니다. 이 부기명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 8호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개통될 날이. 그리고 8호선 라인 자체가 너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행이 거의 다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장점, 그리고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장점, 여러 개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오히려 5호선 한남선 연장보다 물리적 거리는 조금 더 멀지만 교통에 대한, 지하철에 대한 거리는 별내선 8호선 연장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제 곧 서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1호선, 2호선 연결, 부산 얘기입니다. 진역에서 GL역까지 지선이 건설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 교통 4월 4주차 얘기고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역세권은 저 밴더와 함께 얘기를 해보시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통망, 아마, 어떤 교통망이든, 저도 모르면 배워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할 마음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